우리가 견갑골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나예요. 내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직업이 강사니까 혹은 트레이너니까 상대방의 몸을 제대로 파악하고 좀 더 정확하게 가이드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누구도 이거를 궁금해하라고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궁금해했고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는 머리, 몸통, 뭐 팔, 골반, 다리 이렇게 다 이어져 있지만 일단은 견갑골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좀 자세하게 잘 나온 걸 가져온 거예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은 머리 부분에 앞뒤로 돌출된 돌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형태적으로 봤을 때 약간 직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요 두 가지만 갖고서도 많은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추리해 보는 거야. 무슨 움직임? 인체에서 가장 희한하게 생긴 뼈다? 희한하게 생기긴 했지. 수직으로 잘 움직이겠다? 그리고 수직으로 긴 형태인데 수직으로 잘 움직일까? 아니, 우린 지금 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내 지식들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머리 부분에 앞뒤로 돌출된 뼈들이 있어요. 그리고 길이 자체는 수직으로 길어. 붕 떠 있는 것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단독이라니까. 아직 튀어나온 뼈가 손잡이 같아요. 어느 쪽? 이쪽이겠지 뭐. 하긴 뭐 둘 다 손잡이 같이 생겼겠다. 상상력을 그러니까 막 되게 풍부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어차피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해보고 듣는 거랑 생각 안 하고 그냥 듣는 거랑 얘기가 좀 차이가 틀려서 잘 부러지겠다? 좌우 이동 범위가 넓겠다? 왜 좌우 이동 범위가 넓겠다라고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어깨랑 잘 부딪히겠다? 어깨가 뭔데? 요 위에 있는 걸 어깨라고 생각하신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얘는 쇄골이에요. 얘하고 얘는 아직 보지 마. 꼭 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떠오른 건지 아니면은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좌우 옆에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서.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은 이거를 이 말이 대체 뭔 소리지? 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위쪽 부분에 돌출된 돌기와 봉이 있어요. 밑에는 없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안 배우겠지. 이런 거 가르칠 리가 없어. 밑에는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답이 나왔어. 뼈라는 이 성분들이 위쪽에 밀집돼 있다는 얘기죠. 단순화해서 그러면 위가 두껍고 밑에는 얇다는 얘기야. 뼈의 밀집력이 위쪽이 높다. 이렇게 반을 나눠서 봤을 때 무게로 따지자면은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위가 더 무겁겠죠? 그리고 넓적함도 위쪽이 더 넓적하다고 느껴지겠죠?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면적이 넓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면적이 넓은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직접 뼈를 돌려가면서 본 적은 없거든.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여기 상완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얇은 데 붙어 있는 거랑 두께가 있는 데 붙어 있는 거랑 조금 얘기가 틀리잖아. 밑에 부분은 시야를 이쪽으로 하고서 본다면 반 잘라서 본다면 그냥 이렇게 보이겠지. 할 일이 많다. 오케이. 뭔가 위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지. 무거워서 밑으로 처지겠다. 중력을 흘려보내려고? 위는 두껍고 밑이 얇으면은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흘러내려올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밑에가 더 얇은 이유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고 슬로우님이 얘기해줬어요. 할 일이 많다는 거는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움직임이 작다는 얘기일까요? 이쪽의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죠. 두께가 두껍고 무게가 무거운 만큼 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더 두껍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둔하잖아. 고정해주는 역할.
위쪽이 이동 범위나 이런 게 좀 적고, 왜냐면 구조물이 많은 만큼 두께도 두껍고 무게도 그만큼 더 나갈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밑에 비해서 위쪽이 해야 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이동 범위는 밑에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으로 긴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정사각형의 공간에 직삼각형을 이렇게 길이가 긴 애를 둬봐요. 밑으로도 이동해보고 옆으로도 이동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수직 길이가 더 길면은 수직 이동이 유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이동 거리 자체는 같은 조건에서 본다면 수평 쪽이 좀 더 거리가 더 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평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리가 가동 범위가 더 넓다. 위쪽으로 갈수록 무겁고 두께도 두꺼워요. 밑에 쪽으로 갈수록 얇고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둔하고 밑으로 갈수록 활동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저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떠올리는 게 있어요. 뒷부분이 팔랑팔랑하고 금옥님 장난 아니야. 표현력 쩔어. 윗부분이 팔랑팔랑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되겠지 뭐. 우리 어깨 진짜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위로도 뭐 이렇게 움직이지 대충. 이 부분이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동 범위가 이 견갑골 전체 중에서 가장 좁겠죠. 정말 이렇게 움직일까?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골격을, 필요한 골격을 대입해 보는 거지. 여기 척추가 있어요. 자, 여기 견봉이 있잖아 이렇게. 세 골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능형근, 정거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가 수직으로 서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팔랑팔랑 움직이기 어려울 거예요. 바깥쪽으로 움직이겠죠 되도록. 그리고 위아래 움직임은 거의 둔하고 수평 움직임이 넓게 되는 거죠. 쇄골, 척추라는 견갑골 주변의 골격을 보지 않고서도 이미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었죠. 근데 같이 대입을 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이걸로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우회돌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뒤쪽에 견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만 보는 게 어렵다면은 이 상안골이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또 차의 똑딱이 잠금 장치? 뭐지? 똑딱이 잠금 장치가 뭐지? 회전시키고 싶다? 무슨 회전? 나 옛날 차 똑딱이 잠금 장치가 뭔지 모르겠네. 아, 차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창문 있으면 여기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튀어나왔던 거 말하는 거지? 요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꼭 눌렀다가 뼈라고 못 누른다고. 얘네 형태는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내가 좀 전에 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전에 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것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려면 인대랑 근육까지 가야 되는데 오로지 뼈로만 보는 거예요. 뼈로만 보는 거. 제 그림으로 어려우니까 이 이미지로 봤을 때 남의 이미지 이렇게 막 쓰는데 막 어쨌든 머리 쪽에 구조물이 많아요.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 햇볕이 움직임까지 갈 필요 없다니까. 자, 내가 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막 뿔이 이렇게 나 있어.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 눈이 있어. 그림자가 많이 지겠죠. 그림자가 지는 이유는 뭘까? 진정하고 단순하게 봐요. 머리를 너무 쓰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건 조금 이따 할 얘기고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근본적인. 내 이마 쪽에 구조물이 많으면 내 시야로 햇빛이 덜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를 단어 하나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머리 쪽에 방해물이 많은 거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위쪽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지. 위쪽 이동을 완전히 오픈시켜 놓은 게 아니라 제한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내측에서 외곽으로 돼 있죠. 머리 쪽에서 내측에서 외곽으로 돌출된 돌기와 봉이 있다는 얘기는 내측 이동 범위랑 위쪽 이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편할 거 아니야.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네. 이 자체만 봐도. 그러니까 머리 너무 쓰면 안 된다니까. 되게 단순하게 딱 봐야 된다니까. 그렇지, 걸리적거리겠죠. 위쪽으로 움직일 때도 걸리적거릴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러 제한을 뒀다는 얘기예요. 제한 둘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자유로운 이동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가적 기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눈 뻑뻑하고 시뻘개지면서도 이 생각 떠내보내지 못하는 거야, 약간. 응. 부가적인 기능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주 기능은 무엇이 될까? 이 형태를 또 다시 바라보는 거지. 데자부? 지금 방금 데자부 일어났어? 내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로또 번호 알려줬어? 공유 좀. 아, 진짜? 내가 부업을 좀 해. 제한은 부가적인 기능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다른 기능, 주 기능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당연 다 나와 있어, 사실은. 이게 답이야. 구조물이 많아요. 구조물이 많다 그랬어. 머리 쪽에 구조물이 많다 그랬어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만 구조물이 있다는 거. 지붕을 생각해 봅시다. 머리 쪽에 있는 구조물 중 대표적인 것, 지붕. 지붕의 역할이 뭘까요? 이 지붕이 있으면은 더 이상 이쪽으로 구조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구조물을 보호해 주게 되죠. 이거를 그대로 견갑골에 견봉이랑 오해돌기 구조랑 대입을 해보세요. 경수님이 얘기를 다 해놓고서 왜 갑자기 중력 얘기를 해? 상완골과에 연결되는 관절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 관절이 망가지면 팔을 더 이상 못 움직이잖아요. 들지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뻗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너무 쓰는 거야. 그동안 너무 어려운 방식으로만 배운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딱 여기가 관절이잖아. 관절은 중요한 부위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소중히 다뤄줘야 되는 거야. 슬개골, 무릎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그거는 부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주기능이 오히려 다른 기능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1이에요. 상완골 탈골이 1이야. 가동 범위가 일부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거 부가적인 거예요. 이 부가적인 기능이 왜 있나 했더니 이 관절, 어깨 관절, 상완골과 견갑골이 이어진 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동 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었던 거지. 이거를 이해하고 운동을 시키는 거랑 이런 이해 전혀 없이 운동을 시키는 거랑은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지붕이 있는데, 이렇게나 지붕이 있는데, 뼈가 머리 위쪽을 가리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그렇게까지 막 완전히 못 움직이게 막 턱턱 막히고 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골률은 1이야. 이유가 뭘까? 견봉이랑 쇄골은 하나가 아니라 관절로 이어져 있어요. 하나의 뼈가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뻗어나와서 하나가 아니라 여기 끊겨져 있어요. 여기도 관절인 거야. 여기 봐, 이렇게 끊겨져 있잖아. 여기 쇄골이거든요. 견봉과 쇄골을 분리해서 이음새 관절을 만들어 놨을까요? 굳이 왜?
뭐 일단은 상완골이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좀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눠놨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굳이 여기를 분리해놨다는 것은 팔을 위로 움직이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제한하지만 그래도 팔을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나눠놨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팔 보호는 이미 얘기 다 했잖아요. 팔 보호도 아니죠. 사실은 팔을 보호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얘가 굳이 이 이음새 하나만으로 팔을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 연결부로예요.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쇄골 뭐 견갑골이랑 호흡이랑 상관이 있을까? 상완골은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 어느 정도는 그 상완골 머리를 가리고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이 부위에서 딱 끊어지잖아요. 실제 이 관절의 가동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눠놓은 이유는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과 뒤를 구분한다고? 에 대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다른 골격도도 이어서 봐야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왜 숨 쉴 때 호흡? 왜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자, 그럼 호흡이랑 나는 왜 상관없다고 얘기할까요? 움직일 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겠지만 통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왜 따로 움직이게 해야 됐을까? 왼쪽 오른쪽을 따로 써야 되니까 앞이랑 뒤도 따로 써야 돼서? 앞뒤를 굳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뭘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견갑골은 뼈 골격적인 이음이 뒤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견갑골은 앞쪽 뼈에 이어져 있어요. 뒤쪽 뼈에는 연결성이 없어요. 근데 앞뒤를 따로 움직여야 해서? 그러면 뭐하러 굳이 앞쪽 뼈와 연결해 놨겠어요? 그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뒤쪽 뼈에다 연결해 놓는 게 나았겠지. 견갑골이 앞쪽으로 침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은 맞는데 움직임 때문은 아닐 거란 얘기죠. 내 생각에. 움직임은 분명히 앞쪽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게 맞는데 다른 이유가, 앞뒤를 구분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뭘까요? 나는 맨날 이러고 놀았던 거야. 그냥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왜지? 왜지? 막 이러면서 날려고 했는데 진화가 안 돼서 그냥만 봐도 금옥님 말씀대로 골격의 분포도가 뒤쪽에 더 많이 돼 있어요. 앞쪽은 골격보다는 근육이랑 뭐 장기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덜 단단한 물질로 앞쪽은 돼 있고 뒤쪽은 단단한 물질들. 그러니까 뼈 위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유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왜 이유지? 이런 생각, 동공지진 막 이런 거 일어날 거 아니야. 이게 이유인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이유가 될까? 앞쪽은 근육의 분포도가 더 높고 뒤쪽은 단단한 뼈의 분포도가 높아. 뼈와 근육의 성질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은 딱 뼈하고 근육만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단단한 성질이고 얘는 말랑한 성질이죠. 탄성의 차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몰라? 그냥만 봐도 알겠는데 마치 이제 벽돌이랑 찰흙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형태적 변형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아, 얘기하지 말아줄까? 얘기하지 말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고 나 딱 방송 꺼버릴까? 너무 진짜 사악한데? 형태적 변형 당연히 근육질이 크죠.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거기에다가 중력을 적용시켜 보세요. 그거는 이미 아까 얘기 다 했잖아. 팔의 움직임을 좀 더 유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저가 생각하기엔 그건 부가적인 거고 좀 더 주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앞과 뒤에 이 성질 차이가 중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이 쇄골과 견갑골의 견봉을 하나의 뼈가 아닌 굳이 분리해 놓는 이유라고 보는 거죠. 직립하기 위해서. 아니, 단단한 성질과 말랑한 성질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형태적 변형은 말랑한 성질의 아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중력을 적용시켜 보라고요.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찰흙을 담은 비닐자루 이렇게 매달아 놨어. 얘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말랑한 성질의 애기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질 거예요. 계속. 그런데 두께감도 있고 크기도 꽤 큰 날개뼈가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면에는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앞면에는 뼈가 중간에 붕 하고 떠서 없어. 여기는 심지어 말랑말랑한 성질의 근육과 장기들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 중력 때문에 처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 위에 붕 떠있는 흉골이 밑으로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처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날개뼈까지 달려있다 생각해봐. 날개뼈가 앞쪽에 달려있다 생각해봐. 버틸지도 못하고 그냥 축축축 처지겠죠. 몸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뒤쪽에 얹혀놓고 분리를 해놨다고 보는 거죠. 앞면에 보태봐야 실이 더 많다는 얘기지. 왜? 복부가 있는 위치는 코어라는 압력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각골이 앞에 있어서 득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골격적 연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보낸 것이고, 움직임의 유용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뒤쪽과의 골격적 연결성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 혹은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좀 더 효율적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긴 이유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견갑골 우리는 직삼각형을 얘기했지만 얘 이렇게 반듯하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뭐 대충 이럴 텐데 오해돌기랑 견봉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텐데 얘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서져 있을까? 완전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서 있을까? 어디에 있길래 수평 수직으로 서 있을까? 우리의 갈비뼈는 굴곡져 있거든요. 옆에서 봐도 이렇게 굴곡져 있단 말이야. 여기 위에 얹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어? 갈비뼈 곡면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도 곡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여기 척추, 이게 내 갈비뼈, 그리고 내 날개뼈. 대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수직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평면이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그래서 상완골이 꽂혀 있는 면이 완전 측면이 아니라 살짝 사선 이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림이나 이미지를 볼 때 상세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있구나, 이렇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견갑골이랑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능형, 얘가 정거. 여기가 두 근육의 정지 부위, 힘줄이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근육보다 더 팽팽하다. 이 압력으로 인해서 어깨에 더 잘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밑에 골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 바닥에 얹혀져 있는 것도 아닌데 반듯하게 있을까? 아닐 거예요. 회전도 일어나고 기울기도 일어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골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척추의 뭐 측만 뭐 이런 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변형은 일어날 거예요. 굴곡 면적이 틀려지는 거지. 위치도 틀려지는 거고. 이 골격에 얹혀져 있는 날개뼈와 이 골격에 얹혀져 있는 날개뼈는 움직이는 방향도 가동 범위도 틀려요. 얘네들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개뼈 하나만 보고서 뭐 외회전근이 어떠냐, 내회전근이 어떠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린 이미 골격 갖고서만 얘기했는데 어깨가 안쪽으로 말려있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는 거 알았죠. 얘가 등, 얘가 가슴, 척추가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등 쪽에 날개뼈가 이렇게 붙어있어. 여기 상완골이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 흉골이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날개뼈에서 상완골로, 흉골에서 상완골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회전근개가 될 거고 얘는 대흉근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 이렇게 하지 않고 위치적으로만 봤을 때 날개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근육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가 뒤, 얘가 앞이란 말이에요. 이 근육들은 상완골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어깨를 말리는 데 영향을 미쳐? 이쪽에 있는 근육이요? 말림 방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말림을 방지하려면 뒤로 당기는 힘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근육은 외회전 기능을 하게 돼요. 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곽으로 상완골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있잖아. 뒤에 있고 상완골이 앞쪽에 가깝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로 당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애는, 그러니까 근육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골격이 어떻게 생긴지만 봐도 이 위에 있는 근육, 탄성이 있는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방향 자체가 안쪽으로 말려 있잖아.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편하겠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게 편하겠어? 얘는 탄성 물질인데, 고정 물질이 아니라 탄성 물질인데, 여기 있는 무언가를 끌어당길 때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막혀 있어. 끌어당길 수 있을까? 못 끌어당기잖아요.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탄성이 있는 물질이야.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막 이래. 끌어당기기 더 좋겠죠. 골격의 형태와 방향성, 가동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봐도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 그 위를 지나가는 혹은 그 위에 붙어 있는 근육이 어떤 기능을 하는 근육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개뼈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수직 수평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한 거고, 실질적인 날개뼈, 견갑골의 가동 범위와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만 보고 여기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같이 봐야 된다. 허리 상태와 골반 상태를 다 같이 보고 이 밑에 있는 다리까지도 상태를 다 같이 봐야지 여기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것도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견갑골에 대한 일부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다른 골격과 근육들이랑 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는 거죠. 나의 자료. 그리고 제 표현과 여러분의 표현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이해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검수 과정을 거치셔야지 나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에 좀 더 가까울까? 머릿속에서 알아서 지가 막 굴러가요. 의사분들은 이런 거를 인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부도 직접 하시고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아마 인체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 해부를 진짜 눈으로 보고 본인 손으로 직접 다 구분 지어보고 다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걸 경험해볼 사실 엄두도 안 나요. 나는 이 해부할 자신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그 냄새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림이나 사진을 갖고 계속 이유를 찾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이어서 또 다시 해석해보고 분석해보고 다 계속 하는 거야. 이미지 트레이닝은 좀 인위적인 거라서 시뮬레이션 쪽에 더 가깝겠네요. 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어깨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날개뼈가 갑자기 거상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거상이 조절이 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별의별 가능성들이 다 보여져요. 저는 그랬어요. 그걸 억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망상이 되는 거지. 이거는 꼭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읽혀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저는 그 뭐라 그러지? 자료 아니라 데이터? 뭐라 그래야 될까?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다수를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설명. 재밌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긴 한데 미칠 것 같은데 재밌어요. 흥미롭고. 그래서 더 많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 궁금해지는 거를 질문했다가 열심히 혼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지지리도 못했어요. 공부와 관련돼서는 학창 시절에 제 뒤로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다른 운동은 다 아예 하지 못했고요. 체력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리기 당연히 1초도 못했고요. 윗몸일으키 당연히 1개도 못했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오래 달리기였어요. 완주가 목표였어요, 저는. 몸을 먼저 잡고 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수월하다고 해야 될까? 그림을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여러 번 그리다 보니 이해가 가요. 굳이 그림을 하실 거면 이런 방법을 택하셔도 된다. 하지만 꼭 그림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림도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유용해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굳이 안 그래도 그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에 매달릴 필요는 없죠.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한 달 만에 몸 잡은 거 놀랍다고? 안 놀라워요. 제가 해봤는데 운동 시켜봤는데 한 달이면은 누구나 한 달이면은 웬만큼은 다 해요. 이제 젊을수록 한 달 내에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늙을수록은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 그 골격의 그 형태, 기본 형태, 이게 얼만큼 무너져 있느냐, 무너짐 정도랑 관절의 탄성이 얼만큼 굳어 있느냐, 요 2가지의 차이예요. 사실 나이보다는 요 2가지 차이예요. 요 2가지 차이가 한 달 내로 되느냐 아니면 한 3달 정도 걸리냐, 요 차이를 만드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달 안에 꽤 많이들 변해요.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러니까 중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변형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젊다고 해서 변형이 적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변형이 많이 됐어도 그 관절 탄성, 재생성 이런 게 좀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더 빨리 되는 거지.